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핸델스의 역사 영화 리뷰 시리즈 역사와 영화 이제 신해석 삼국지 리뷰 2부입니다. 저는 근데 그 영화의 그래도 연출적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신해석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상상의 무언가다 막 하면서 하면 되는데 또 해설자를 만들고 해설자가 자기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알아냈다면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중간중간 뭐 뮤비 사진이라던가 뭐 설명을 위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유튜브식 편집인 거예요. 맞아, 유튜브식이야. 우리가 베놈2 때 이야기했던 그런 유튜브식 편집이 이미 일본에서는 하고 있다. 이게 그거를 상업 영화로 만들어 내놨다. 이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절대 유튜브식 이런 게 이렇게 빨리 진짜 뭐 자본이 들어간 영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미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이런 게 참 느껴지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도 정말 유일하게 칭찬을 두 가지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전장을 움직일 때 보면은 우리가 해왔던 그 게임 형식의 그런 편집을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도 놀랐지. 이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인데 게임 화면처럼 뭔가 화면 구성을 해서 중간중간 계속 그 부분을 내놓는다? 심지어 그 인물들이 움직일 때 BGM 알죠? 슥슥슥슥 하는 그것까지 정말 구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롤에 익숙한 요즘 세대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저랑 핸델스님은 예전에 연걸전부터 시작해서 뭐 조조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삼국지 게임들 그런 픽셀 게임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게임에서 느꼈던 그 감성들을 거기에 고스란히 녹여낸 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해주고 싶었던 점은 그래도 삼국지이고 전쟁 영화다 보니까 아주 몇 장면은 없지만 그 무장들의 전투 장면은 그래도 여느 여타 뭐 삼국지 영화나 드라마들처럼 좀 비중을 실어서 호쾌하게 표현은 했다.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 여포가 나와서 뭐 애들이 날아가는 이런 장면이 좀 웃겼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어차피 판타지면은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포의 강력함을 한 장면으로 그냥 다 설명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조은의 그 장판파에서 활약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은 그래도 짧았지만은 삼국지 컨텐츠로서 뭐 애는 많이 썼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고요. 참 제 기억으로 제일 긴 액션이 여포대 장비관우거든요. 맞아. 그건 암만 코미디여도 뺄 수 없었나 봐요. 그걸 맞아. 그렇게 길게 잡은 거 보면은 그거 참 웃겼던 것 같고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조가 여자 밝히고 주유가 화 많고 이런 거는 좀 웃기지 않았어? 그냥 삼국지 팬으로서 봐도 주유가 저렇게 화가 많으니까 제명이 제갈량이랑 못 살았지. 제명이 못 살았다. 아니 그거 진짜 웃기던데. 그 포인트는 훌륭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일본 감성이었다. 그런 연출 표현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좀 특유의 일본 연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개그 포인트로서 또 쓴 거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딱 공감을 하는 거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그의 한 방식이구나, 표현법이구나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딱 그 일본 개그랑 우리나라 개그, 뭐 또 개그 얘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우리나라 그 꽁트, 그 일본식 개그의 큰 차이점은 좀 호흡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그는 좀 이렇게 툭탁 이런 티키타카 같은 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신해석 삼국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일본 개그의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호흡이 우리랑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게 좀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를 쭉 이끌어가는 건 개그인데 결국 내가 그 호흡을 못 따라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영화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죠. 코미디 영화 자체가 정말 월드와이드적인 어떠한 그런 성적을 내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본 영화들의 이제 평가가 좀 나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만화 원작 영화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데 근데 또 그 만화 원작이 개그가 만화가 일단 일본 만화가 개그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감성이 또 공감되기가 쉽지가 않고 흔한 일반의 공감대를 사기가 어렵고 미국 코미디도 마찬가지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제일 일반적이니까.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요즘은 거의 코미디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옛날에는 짐 캐리 영화 같은 것들, 덤앤더머나 맞아. 예스맨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기라성 같은 작품들 막 그 뭐 막 클릭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짐 캐리 작품은 아니지만 클릭이나 음, 뭐 그런 것 정도는 돼야지 뭐 코미디 영화로서도 참 하고 근데 요게 익숙해지면은 또 요거는 요거대로 재밌어요. 저는 워낙 미국 작품, 일본 작품, 뭐 중국 코미디는 더 이해 안 가요. 정말로. 그 제가 중국인 친구가 이거 중국에서 장난 아니라고 해갖고 뭐 뭘로 장난 아니냐 했더만 연기도 진짜 잘하고 진짜 재밌는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거의 안 웃었어. 이게 왜 음, 웃긴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중국인 친구가 옆에서 무한하게 안 웃겨? 안 웃겨? 막 옆에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와 그래도 일본 작품은 내가 조금 익숙하기라도 해서 웃긴데 중국 영화, 중국 코미디 영화는 더 어렵다. 좀 이런 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거 항상 이제 고정 질문이잖아요. 제가 먼저 해보자면은 이 영화에서 한 명의 또 인물을 뽑자면은 마음을 뺏은 저는 제갈량이었어요. 그 제갈량의 촐랑촐랑거리는 연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하고 이 배우가 무트추요시라는 배우인데 아예 음, 이 감독분의 페르소나래요. 제가 필모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감독 대부분의 영화에 다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음. 그 촐랑촐랑거리는 연기가 저는 진짜 너무 웃기고 되게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웃기고. 근데 뭐 운현님은 혹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또 운현님 마음을 뺏었는지. 야, 정말 이번 영화에서는 딱히 뭐 인상적인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배우라고, 저는 손권이라는 캐릭터가 그래도 왜요, 왜요? 배우가 너무 음, 잘생겼고, 그, 우리가 삼국지에서 드러나는 그 각 인물들의 전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정말 근데 그 영화에서는 손권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극단의 끝까지 몰아서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놓은 게 난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송건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특출나게 뭐 카리스마라든지 뭐 결단력이라든지 음, 이런 게 있는 인물로 표현되지는 않는데 아예 그걸 비틀어서 그 끝까지 가버려서 그냥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무조건적인 예스맨인 바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저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배우를 근데 표정은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게 쳐들어갑시다. 좋다. 항복합시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표현되는 캐릭터를 극단까지 몰고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신선하면서도 좀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음. 송고은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인상적이었죠. 그래도 그 원 역사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잘 심층 있게 레퍼런스 한 음, 거다. 이런 그런 의도로 보자면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도 칭찬은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 이 영화가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거는 각 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놓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극단이라든지 정말 교묘하게 비틀어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또 송건이 말년에 되면은 이제 자기 후계자 문제로 완전 병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이런 바보였다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갑자기 이제 왜뭐 보통 이제 노망 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랬을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또 그 개그 포인트인데 일본식 개그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 개콘에서 한 적 있지만 황계라는 인물을 음, 굉장히
되게 꼬마 같은 배우분을 시켰잖아요. 근데 맞아. 보통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배우가 해야 되는데 여기 환기는 굉장히 힘도 없고 그럼 되게 약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대 같은 배우가 수염만 딱 붙이고 했잖아요. 머리도 희게 하고 나도 그게 너무 어, 웃기더라고. 황계라면은 정말 그 노인 장수의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얼굴은 너무 애긴 거야. 피부도 너무 좋고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일본 개그거든요. 해갖고 아 아무렇지도 그런 않게 그런 배우를 투입시켜서 이렇게 음, 세워놓고 그 참 웃기고 그리고 또 그 허저의 배춤 그게 아, 일본 춤이에요. 이렇게 다 음, 벗어놓고 배에다가 얼굴 그려놓는 춤 있잖아요. 그게 일본 춤이거든요. 해가지고 그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역병이 생겼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와 나도 대박이다. 생각도 못했어. 그 역병이 뭐 감기를 동반한 뭐 역병이라는데 진짜 너무 놀랐고, 야 정말 상상력이 대단했다. 역병의 원인을 그런 배춤 음, 허저가 발명한 배춤 때문이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신의 석이다 하는 그런 걸 좀 느꼈고요. 해서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뭐 좀 저예산이었나 봐요. 엑스트라 배우분 중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으신지 얼굴이 되게 특이한 배우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주유가 말할 때는 또 주유 뒤에 서 있고 제갈량이나 유비가 말할 때 또 제갈량 유비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해갖고 아, 두 번에 나눠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그 병사들을 뒤에 세웠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뒤에 세웠다가 하는 게 나는 이제 또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웃기기도 했고 저 예산으로 했구나 어, 하는 게 또 그건 전혀 몰랐네. 그런 게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허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허저가 중간에 무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어어.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국지 게임을 통해서 정말 그 장수들이 들고 있을 법한 무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전형적인 것들은 또 잘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코에이가 정립시켜 놓은 무기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딱 그거니까 그 아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삼국지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 캐릭터들을 그대로 거기에도 잘 녹여놨다. 그 제가 뭐 이거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거의 저희 둘 다 할 이야기 다 했는데 어때요? 이거 일본 영화 또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아직 일본 영화에 대한 기대는 좀 있어요. 이런 코미디 영화 어, 말고 그 일본 음, 영화들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나는 되게 나 고등학교 때나 학생 때 보면은 그 히르세 료코였나? 비밀? 그쵸. 오겐키 데스까 하는 게 뭐죠? 러브레터 아닌가? 러브레터 막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뭐 학생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영화고 그 일본 영화들이 유명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극장에 개봉도 음, 많이 하고. 음, 음, 음. 그리고 나 그거 되게 궁금해. 핸델스님이 한번 얘기했던 그 무슨 여름? 누구의 여름?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내가 그 제목을 맨날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무슨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대충 그 시놉시스를 듣고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일단 일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하지만 코미디 영화는 진짜 어렵겠다. 코미디 아, 영화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영화를 우리 역사 영화에서 다룰 일은 없을 테고, 할 수는 없지. 우리가 최대한 시대극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통 사극도 많이 안 나오고, 음, 마치 저희가 이제 유비를 한 배우분이 오이즈미 요 배우분인데 이분께서 기요스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오스. 응? 기요스 회의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요스 회의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요스 회의가 뭐냐면요.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음, 아케치 주베의 배신으로 인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케치 주베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의 주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를 결정한 회의가 기요스 회의예요. 어, 그러니까 일본의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연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음, 오다 노부나가의 뭐 첫째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둘째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 정말 힘 있는 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누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결국에 천하의 주인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요것도 약간 개그가 있어요. 개그 드라마인데 요렇진 않습니다. 이 신해석 삼국지처럼 본격 개그는 아니다 보니까 이 작품 한번 같이 해보면은 또 운현님이 의외로 또 운현님의 좀 평가가 좀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게 음, 또 이렇게 진중함도 조금 있거든요. 그 영화는 했고 요런 거 한번 운현님한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끝낼까 어디까지 다룰까 이 생각했어요. 그러게 그래도 어디까지. 저는 조금 기대가 됐던 게 뭐냐면 2시간이다 보니까 영화가 해서 야 이거 제갈량 3화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국지는 전벽대전이 끝이다라는 전벽대전까지 봤으면 다 본 거다 이런 다 봤다. 어. 야 그런 마인드로 딱 적벽대전에서 끝냈고 나 도대체 이 영화가 그래도 영화인데 뭐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 했는데 여러분의 삼국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말도 안 됐다. 그러면은 총평하기 전에 영화 표값을 역사 영화는 항상 했었잖아요. 요거 한번 운현님이 먼저 해보시죠. 내가 이거 얼마 주고 봤으면 괜찮았겠다. 아, 저는 이런 영화라면 돈 내고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돈 내고는 못 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시사회를 한번 올래? 근데 그게 만약에 이름이 삼국지가 붙었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일본 코미디 영화다. 근데 한번 볼래? 돈 내고 봐야 돼. 근데 이러면 나는 못 볼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도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3,000원, 5,000원? 암만 야, 비싸도 5,000원?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13,000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주고 봤으면은 진짜 딱 넷플릭스로 보기 좋은 영화였다. 그래서 아, 넷플릭스 음, 가입하셨다면 출퇴근길에 소소하게 보시면은요, 소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총평 역사 영화 신해석 삼국지 리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운현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정 삼국지 팬들만을 위한 삼국지 코미디. 삼국지를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정말 큰일 나고 삼국지를 알아야지 그나마 좀 웃기고 하니까 정말 삼국지 팬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볼만하다. 삼국지 코미디 영화는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국지 코미디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평을 해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영화가 뭘 얘기할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 삼국지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좀 재미있게 교묘하게 좀 비트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큰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순간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루한 개그만 계속 해왔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참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국지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표현이 돼 있는지 인식이 돼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음, 화가 많은 주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캐릭터들의 특징은 잘 고스란히 녹여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는 있고 딱 이제 한 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뷰를 찾아보다가 네이버 평점 그리고 한 줄 평 같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줄 평을 음, 봤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영화 때문이다. 라는 평을 누가 남기셨는데 와 이게 너무 재밌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야, 정말 대단한 한 줄 평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 줄 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너무 그 사람은 아주 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깊이가 있는데 아주 곱씹어도 아주 그럴싸해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기습 질문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신해석 삼국지가 이게 지금 적벽대전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신해석 삼국지 2가 나와서 이제 이릉대전, 한중대전까지 막 다루고 통일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특징을 보면은 그 정말 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두세 포인트 정도로 딱 끊은 도원결의, 도원결의 그리고 적벽대전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니 도원결의는 시작이고 적벽대전은 끝인데 포인트가 그럼 중간 포인트가 없어요? 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서사를 순차적으로 잘 보여주는 연출만 했어도 지금 얘기한 거를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나와도 안 본다. 몰라 이제 핸델스님이 그거를 요약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볼 수는 있겠는데 왜냐면 내가 한 원을 봤으니까 그걸 내가 러닝타임 내도록 볼 자신은 없어요. 저는 의외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출퇴근길 정도면은 볼만하다. 시간 내서는 못 볼 것 같아 진짜로. 시간 내서 못 봐요 진짜. 시간 내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 현대인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러면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 역사와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로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영화를 좋아하는 덕후들의 놀이터가 되고 싶은 여경사!